자, 오늘은 이제 기술적 분석 차트의 비밀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할 거고요. 차트의 비밀, The Secret Inside 차트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짓고, 제가 이름 줬어요. 차트 속에는 비밀들이 많이 숨겨져 있다. 그거를 알면 돈을 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교과 과정을 잠깐 한 번 더 리뷰를 해볼게요. 처음에 이제 기본적 가이드를 통해서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쭉 드렸고요. 그죠?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심리적 분석. 그 다음에 기관, 외국인,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돈을 어떻게 벌 거냐. 그 돈 버는 얘기가 여기에 이제 막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단기 투자자들은 이제 그날 이제 딱 털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또 장기 투자자들은 저점에서 좀 확 들어오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심리적 저점에서의 장대 양봉 패턴이 만들어지는, 또는 이제 역회 모형이라든지 그런 얘기들을 이제 엑스파일과 베스트 비법과 이제 가시투자 발굴 비법을 통해서 기본적 분석, 이 기본적 분석서죠.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심리적 분석, 그거를 배우고 나서 매매법 하나를 이제 배우신 거예요. 매매법 하나를. 그래서 요 매매법 하나만 가지고도 돈 버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책을 한 권 이제 요거를 이제 만들어 놓고 책을 쓰려고 준비하다가 이 책을 읽고 나서 포기한 거죠. 예. 여기 뭐 똑같은 내용으로 이 양반이 이제 막 써놨는데 너무 잘 써놓은 거예요. 이 책을.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읽었거든요. 이 책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제 매매법에 대한 검증용 책이라고 해야 되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완성된 매매법이라고 판단을 하고 요거를 더 깊이 있게 판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있게 판 게 이제 시그널 매매법인데, 이 시그널 매매법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분석을 더 깊이 있게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깊이 있는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 얘기고요. 그래서 요거를 배워야 요거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타트 히어의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과 심리적 분석 중에 기술적 분석, 요거에만 초점을 맞춘 겁니다. 거래량이 빠져 있겠죠. 기술적 분석.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주가 위에 있는 차트와 거래량 밑에 있는 거를 이제 잘 분석을 해서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누가? 두산백과 이쪽에서. 근데 이제 제 생각은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어떤 차트가 됐든지 간에 오늘 만들어진 이 차트 자체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렇게 보일 겁니다. 차트 형태를 붐 차트로 하면 일반인들 차트가 만들어지고, 얘를 클릭하면 이제 역대 차트를 계속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대 차트로 가서 오늘 현 시점에 만들어진 이 종가는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회사의 역사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 회사가 상장된 이후로 힘든 나날들을 겪기도 하고 좋은 시절도 있고 나쁜 시절도 겪으면서 뭐 작전 세력들의 표적이 되기도 하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거치고 난 최종값, 이 최종값은 과거뿐만이 아니라 이 회사의 미래 가치까지 전부 다 반영이 된 그 가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다, 고평가되어 있다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적정가라는 거죠. 항상 적정가가 종가로, 그날의 종가로 딱딱 찍힌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적정가가 맞다. 근데 나보고 살래 말래 하면 나만의 판단 기준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나만의 저평가 구간을 만들고 나만의 고평가 구간을 만들어서 매매를 하는데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차티스트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에는 차트를 무시한다는 얘기는, 자, 작년에 보고서가 4번이 나왔을 거예요. 그죠? 그 4번의 보고서를 무시한다는 얘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요. 모든 보고서들의 기본적 분석이죠. 그렇게 돼버리면. 그리고 뭐 2008년도 금융위기 왔을 당시에 다른 회사만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회사도 역시 떨어졌겠죠. 당연히. 그죠? 1년 내내 그냥. 금융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위기를 겪는 거죠. 같이. 그 금융위기를 겪은 그 회사인 거죠. 그러면 이 한 7, 8년 전 얘기인데 그 얘기를 지금 얘기를 뭐하러 하냐? 이 금융위기를 겪은 경험이 있는 회사와 신규주는 다르다는 거죠. 네. 같은 돈급으로 치고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신입사원하고, 그죠? 한 7, 8년 경력 있는 회사하고, 경력자하고는 다르잖아요. 네. 10년 이상 된 그런 회사들하고, 그래서 뭐 IMF까지 겪은 회사하고, 요 전 회사들이겠죠? IMF를 겪은 회사와 겪지 못한 회사는 다르다는 거죠. 다를 수밖에 없고. 내성을 지녔냐 안 지녔냐 그런 판단 기준으로 저는 역대 그래프를 항상 봐요. 계속 역대 그래프를 보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의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역사 공부를 이제 차트를 통해서 하는 거죠. 아, 좋은 시절도 있고 나쁜 시절도 있었겠구나.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는 거죠, 일단. 과거 주가 흐름을 분석해서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저는 차트를 보면서. 좀 약간 다르게 접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래에 어떤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이 똑같이 미래에 나타날 것 같지는 않다. 그렇지만 그거는 재무 분석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본적 분석을 해도 마찬가지고 심적 분석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예측보다는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산 시점 기준으로 떨어지면 어떡할래? 올라가면 어떡하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은 한계가 있다. 어떤 한계냐? 뭐 시장 전체에 대해서 투자 성과를 예측한 다음에 뭐 하는 거지. 뭐 그리고 뭐 투자 가치 뭐 그런 얘기들을 막 얘기를 하면서 까내리는 거죠. 이 기술적 분석을 한계가 있다고 얘기를 막 하면서. 근데 저는 이 기술적 분석가들이 차트를 볼 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차트 볼 줄 모른다. 그냥 그렇게 디파인을 해버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봉차트도 볼 줄 모르고 지지선이나 저항선 개념도 뭐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거죠. MACD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솔직히 아닌 것 같다. 알고 나서 분석을 해석을 잘 하면 된다는 얘기죠. 네. 해석을. HTS 사용법인데요. 이 정도는 뭐 종합차트 들어가서 삼성전자 치면 일본 기준으로 뭐 200개, 한 200개라는 거는 보통 한 240분이 1년인데 200개 대충 1년 보고서는 이제 차트 보면 열려가지고 볼 수 있다. 뭐 이평선 얘기 뭐 나오고 어떻게 보는 건지는 다 이미 알고 계실 거고. MTS에서는 이제 영문 실행시킨 다음에 차트 이제 삼성전자 선택을 하면 일봉 선택하면 이제 차트가 탁 그려지는 이 정도는 이제 뭐 누워서 떡 먹기죠, 그죠? 그 다음에 증권통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추가하면 되죠. 종목 추가한 다음에 시세에 차트 들어가서 차트 들어가서 일봉인지를 보고 일봉이 아니다 그러면 차트를 계속 클릭을 해주면 일봉, 주봉, 월봉, 분봉 이 순서로 계속 바뀌죠. 그래서 일봉을 선택해서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봉차트의 종류 이미 지난 시간에 다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막 스킵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이 기초, 캔들과 종류와 의미, 예측, 상승 패턴과 하락 패턴에 대한 얘기 다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제 사케단전법까지 다 얘기를 했고요. 사실상 저희가 이거는 미리 얘기를 했죠. 여기까지도. 그래서 싸가리 목돈 다 넘어갈 겁니다, 여기는. 그래서 양봉, 음봉, 보합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뭐 시가, 고가, 저가, 종가, 뭐 양봉인지 음봉인지 모르지는 않죠, 이제. 그래서 장대 양봉이 뭐고 음봉이 뭐고 해머형, 역해머형, 행위면 막 나오는데 그런 얘기들은 의미가 없어요. 이게 고가권에서 생성이 된 건지 저가권에서 생성이 됐는지 그런 내용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항상 이게 이제 이 차트 기술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차트의 기술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롱데이즈 해가지고 장대 양봉 얘기를 하는 거고요. 캔들의 몸통의 길이가 큰 경우 저는 요런 단어를 별로 굉장히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공돌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돌이들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걸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3% 이상 거래량 200% 이상 실렸냐 안 실렸냐. 그래서 지난 5일을 덮었냐 못 덮었냐. 그런 정확한 디파이너를 하기를 되게 좋아해요. 누가? 저 같은 공돌이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조건식에 맞아 떨어지면 투자를 결정을 하겠다. 투자 결정을 할 때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저만의 방법인 거죠. 숏데이스, 뭐 영어죠 그냥. 양봉, 장대 양봉이냐, 그냥 단봉이냐, 뭐 그 차이인 거고. 도지형 뭐 잠자리 패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넘어갈게요. 책에 이제 다 설명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게 있구나. 그 다음에 상승 반전 패턴과 하락 반전 패턴이 더 많이 나오는구나.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책에 다 굉장히 깊이 있게 설명이 돼 있어요. 요거에 대한 설명을 원하시면 제가 따로 별도로 해드릴게요. 원하세요? 책 보면 뭐 이 패턴 나오면은 상승 지속 되겠구나. 이 패턴 나오면 상승 반전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긴 게 나오면 상승할 것 같다. 향후에 계속 이런 게 나오면 또 상승할 것 같다.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다 경험치인가요? 제 경험치는 아니고요. 미국 증시죠. 미국 증시와 일본 증시죠. 미국 증시와 일본 증시 상장 초기부터 지금까지의 패턴을 봤을 때 그거를 서머리를 한 거죠. 누군가가. 그 사람이 평생에 걸쳐서 서머리를 한 거죠. 죽을 때까지 그 짓만 한 겁니다. 이거. 지금도 이 짓거리 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 데이 트레이더들이라든지 아니면 스윙 트레이더들은 이 봉 차트를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사면 오늘부터 오르는 그런 종목을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그 패턴 분석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확률론과 통계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대 모든 차트를 다 보고 이 패턴이 나오면 상승할 확률이 뭐 70%가 넘는다. 뭐 80%가 넘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 증시 기준이에요. 한국 증시 기준은 아니고요. 근데 미국 증시 기준이었는데 이거를 우리나라에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들여와 보니까 맞아 떨어진 거죠. 신기하게. 일본 증시에서도 맞아 떨어지고. 사실상 이 봉차트라는 거는 일본 증시에서 사용된 거고요. 일본에서 이제 처음으로 봉차트 분석을 했던 거고, 그쪽에서 분석한 거를 미국 사람이 이제 미국 차트에다가 대입을 시켜본 거죠. 그랬더니 잘 맞는 거죠. 그래서 그걸 또 책으로 썼어요. 그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한 게 이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트의 기술. 이 책, 저 책, 다 해석을 해서 그쪽에서 저쪽에 있는 거를 서머리를 다 한 거죠, 그냥. 책으로 한 권입니다, 이게. 이 캔들의 종류와 의미는 책으로 한 권이에요. 책으로 한 권이 아니라 한 3권, 4권 돼요. 그거를 다 서머리를 그냥 이렇게 한 3, 4페이지 정도에 걸쳐서 하잖아요. 책이에요, 책, 그냥. 저희도 구비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저쪽에 있어요. 책장 속에.
책으로 다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기 다. 보면 당연히 벌 확률이 더 벌 확률. 그러니까 하락받점 패턴이 딱 나왔는데 당연히 팔아야죠. 그죠? 수익 난 구간에서. 이런 패턴이 보이는데 안 팔 리가 없거든요. 저는 바로 팔아버려요. 물론 이것만 보고 판단하지는 않지만 하락반전 패턴이 나오기 시작하면 제가 이제 물탈 준비를 한다든지 더 사려고 땡 잡았네 더 사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떨어지면 조금밖에 안 사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떨어지면 저는 더 많이 사잖아요. 하락반전 패턴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 종류와 의미가 이제 책으로 막 쏟아져 나온 거죠. 이게 갭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상승 갭을 굉장히 좋아하죠. 상승 갭. 향후 주가가 오르니까 그런 거예요. 계속. 그 중에서도 저는 첫 번째 양봉에서 못 사면 두 번째 양봉까지만 사기 때문에 두 번째 양봉인 첫 번째 갭상한 날, 그 양봉, 요 양봉에서 매수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물론 심리적 저점에 있을 때 얘기해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봉을 봤을 때 저는 두 번째 봉, 얘는 아니죠. 저는 요런 날은 안 사고 요런 날은 사겠다는 거죠. 이렇게 두 번째 패턴에서는. 이해되셨죠? 바로? 넘어갈게요. 장대 양봉 얘기를 했죠. 그죠? 믿을 수 있는 떠버리가 고급 정보 공개를 해서 발생되는 장대 양봉인 거죠. 심리적 저점에서 발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난 과거 20일봉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저는 20일봉. 21봉의 시가와 종가보다 높게 오늘 종가, 현재가가 형성이 돼 있어야 매수 타이밍으로 삼아요. 그 봉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게 왜 생기냐? 공시를 보시면 바로 나온다는 거죠. 26일 날, 5월 26일 날, 5월 26일이면 요때죠. 요 봉이죠. 요 봉. 요 봉에서 장대 양봉이 5월 26일 날 공시가 뒤에 그죠? 이틀 뒤죠. 23일 금요일 날 장대 양봉이 빵 떴는데 제가 디파인한 그 장대 양봉이 뜬 날이 23일이네요. 보니까 이게 23일이에요. 그리고 27일, 25일 날은 그냥 상한가 쳐버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믿을 수 있는 떠버리 중에 하나, 공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공시, 2월 12일 공시를 보는 거죠. 2월 12일이면 요때, 요때 발생하는 장대 양봉. 얘를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면 이건 실적이잖아요. 실적은 중장기 투자 가능이거든요. 실적, 비정상적인 실적, 중장기 투자가 가능. 그래서 이 중장기 투자 가능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실적이 모든 이제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트레이더들과 투자자들이 다 좋아해요, 다.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부르는 이 실적을 굉장히 좋아하죠. 컴투스가 이때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를 하면 요거의 파급력을 보셔야 돼요. 이게 3개월 띡, 뭐 며칠 띡 오르나 그렇지 않거든요. 회사라는 게. 그러면 요때 이제 그 고래 이야기였던가? 그 낚시하는 그 게임을 이제 글로벌 런칭을 해서 이제 실적이 이제 잡히기 시작하면서 돈을 무진장 많이 벌었죠. 무진장. 컴투스가.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게임을 했어요.
그 게임을 해보고 아 이거 진짜 재밌다. 그리고 돈을 쓸 수밖에 없네. 너무 재밌어서. 요 정도는 쓰겠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종목을 많이 들고 있는 억대로 막 들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믿을 수 있는 떠버리가 뭔지. 동아의 스택 역시 이제 그런 패턴이 나왔었던 거고, 실적이죠. 실적. 10월 28일. 실적. 10월 28일. 저런 거는 지켜야죠. 금요일 날 거의 장 마감에 일반적으로 장 마감한 다음에 나옵니다. 마감.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 거래량이 선행한다라는 얘기가 먼저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 실적을 먼저 아는 사람들이 공시가 저렇게 뜰 거로 알고. 근데 일반적으로 뭐 공시가 뜨면 끝난 거다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진짜 너무 상식에서 벗어난 얘기인 거예요. 재료 분석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대 양봉을 3분봉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요 시가 밑으로 떨어지질 않아요. 장대 양봉이라는 게 그냥 밀어 올리고 그리고 나서 계속 옆으로 횡보하는. 그래서 일봉으로 봐도 이제 계속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또 올라가고 하는 거니까 실적이 이제 지속될 경우에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요 재료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지속성이 있는 실적인지 아니면 그냥 단기에 한번 빡 전년 동기 대비 200%라는 게 이게 그냥 단기 실적인지 그런 거를 잘 파악을 하셔야죠. 상승 패턴 얘기 한 번 더 나오고요. 하락 패턴 얘기가 한 번 또 나옵니다. 그래서 삼산, 삼천, 삼병, 삼공, 삼법 요게 사케다 5법이죠. 그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다 넘어갑니다. 그림만 한 번씩 볼게요. 삼산 그리고 밑에 삼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산병 빨간색 3개 바닥권이죠. 바닥권. 흑산병은 고가권. 바닥권에서 흑산병 생기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고가권에서 적산병 생기는 거는 뭐 더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른다는 거예요. 통계학이죠. 다. 거의 모든 그래프를 다 대비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분석을 그 사람은 20년 내리 계속 모는 종이 같은 데다가 그려가면서 막 했기 때문에 그 흔적이 이제 책에 그 책 쓰는데 보면은 중간중간 사진도 막 있고 그래요. 모는 종에다가 그림 그려놓은 거. 참 대단하시죠, 다들. 돈 버는 거니까. 흑산병. 저희 흑산병 나오면 참 기분 나빠요. 한참 막 주식을 샀는데 흑산병 나오면 기분 나쁘죠. 30이라는 게 이제 많이 오르면 조정받는다. 많이 떨어지면 반등한다. 그런 얘기. 3법. 매매를 했으면 쉬어라. 다 이제 정리 한번 이제 머릿속으로 한 번 더 하시라고 이런 얘기들을 쭉 했던 거고요. 사케다 전법. 그래서 하락상공과 이제 3법까지 얘기를 했고요. 앞에 이제 엑스파일에서는 제가 이 내용을 뺐죠. 왜냐하면 이건 스타트 히어 거니까. 지금 보면 이 책에도 아직도 이제 차트 기술 얘기와 엑스파일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조금씩 제가 지금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것만 남게 이 스타트 히어 것 우리가 생각하는 봉차트, 우리가 생각하는 이평선, 우리가 생각하는 보조지표의 의미, 이렇게 구성을 지금 조금씩 바꾸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기술적 분석을 총정리한다는 게 쉽지 않은 작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 쓰는 거를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틀을 만드는 작업이고요. 지금 보고 계신 게. 그래서 기본 틀은 제가 지금 엑스파일에서 갖고 왔는데 그대로 쓰지는 않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평선 다 이제 저쪽에서 한 얘기 중에 막 섞여 있는 얘기들은 다 스타트 히어 얘기하고 엑스파일 얘기가 막 섞여 있었잖아요. 엑스파일 쪽에. 그래서 섞여 있는 얘기들을 조금씩 계속 드러내고 있어요. 저희 얘기는 저희 쪽에서만 하려고. 빨간색이었죠. 빨간색. 엑스파일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 엑스파일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 중간중간 이렇게 빨간색 처리한 부분들 있잖아요. 네, 빨간색으로 처리를 했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한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 원래 책의 취지하고는 맞지가 않잖아요. 네,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다른 부분들은 다 옮길 것 같아요. 다른 데로. 예,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여기서는 그냥 엑스파일 얘기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얘기도 이제 사실상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도 저희가 얘기하는 거고. 그런 얘기들은 이제 다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프로그램 매매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도 다 드러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몇 페이지 조금 만들기도 했는데 이런 거를 만들었어요. 프로그램 매매에서 기관과 외국인도 매도를 못하는 이유. 왜냐하면 기관과 외국인은 위치가 여의도에 있긴 한데 여의도죠. 여의도 한강공원 보이고 여의도 공원 보이고 여의도의 KRX 이 옆에 서버가 위치해서 이런 그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드러낼 생각하고 있어요. 다 드러내서 저희 쪽 교재에다만 이제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엑스파일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엑스파일 얘기인데 예제가 이제 저희 대상 종목으로 바꿔놓은 거죠. 전부 다 예제는 지금 다 저희 대상 종목으로 지금 하나씩 바꾸고 있거든요. 이동평균선 구하는 법 이런 것도 이제 이런 게 있구나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기술적 분석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 접근 방법을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방법을 썼을 때 돈을 벌 수 있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기술적 분석을 써서 좋네 기본적 분석을 써서 좋네 저는 그건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돈 벌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돈 벌고 벌어서 팔았다 익절했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칭찬해요. 근데 손절을 했다 손해보고 팔았다 그럼 저한테 욕 바가지로 먹죠. 그럼 처음부터 사지 말지. 손절할 거면 뭐하러 사냐. 그럼 분석도 안 되고 안 된 상태에서 산 거니까 그냥 막 사지 말라는 얘기죠. 이평선 얘기고요. 이평선 이제 기술적 분석 중에 하나죠. 그런 얘기들 다 지난 시간에 다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평선 실전에서 뭐 잘 쓰면 되죠. 여기 이제 이 일반론 얘기를 할 때 정배열의 일반론 이게 이제 빨간색이 될 것 같아요. 가장 일반론이. 근데 이제 이거는 스타트 히어가 생각하는 정배열이라는 거죠. 이게 스타트 히어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정배열 21선과 61선만 보면 될 것 같다. 수행 기준이라 그러는 돈 버는 포인트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수익 기준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1, 61선만 봅니다. 그 다음에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 다 얘기를 한 부분이고요.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해야 정배열로 가는 거거든요.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해야 역배열로 가는 거고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해야 정배열로 가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그죠? 그 다음에 지지를 받는 개념 정배열이 좋은 이유가 이렇게 추세를 이렇게 쭉 우상향하는 추세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정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정배열로 갈 때는 당연히 실적이 뒷받침이 될 때 얘기입니다. HRS 실적이 굉장히 괜찮죠.
대덕 GDS가 실적이 안 좋으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런 겁니다. PM풍년 확 날아간 이유가 실적이 갑자기 엄청 좋아지는 거죠. 그러다가 실적이 좀 별로 안 좋아지면 계속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거기에 이제 세력들이 살짝 건들면 이제 더 날아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골든크로스 발생하면 정배열, 데드크로스 발생하면 역배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평선, 5일선, 11선, 21선, 61선, 120, 181선을 이용한 매매 방법. 나만의 매매법을 이평선을 쓸 거냐 말 거냐 결정해야죠. 그래서 골든크로스 5일선과 11선의 골든크로스를 볼 거냐 아니면 5일선과 21선의 골든크로스를 볼 거냐 아니면 21선과 61선의 골든크로스를 볼 거냐. 그죠? 사람마다 다른 거죠. 추세 매매 기법, 위치 매매 기법, 수두룩하죠. 매매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 거냐. 잘 잡으면 되죠.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니까 이런 거는. 그랜빌의 법칙 기억나시죠? 그래서 매수 타이밍 4가지와 매도 타이밍 4가지 잘 보시면 양봉 매수고 음봉 매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쓰는 거는 이 그랜빌의 법칙 응용편이고요. 응용입니다, 이거. 그래서 MACD와 시그널,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슬로우 %K와 %D, 이런 보조 지표들을 이제 이 매수 타이밍 4가지, 양봉 매수, 그 다음에 매도 시그널 4가지, 음봉 매도, 요걸로 이제 잘 잡고 비스무리하게 섞어서 쓰고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매수 신호 4가지, 요 타이밍에서 사라. 요 타이밍에서 사라. 제가 색깔 표시를 좀 했습니다. 이렇게. 요 타이밍이나 요 타이밍에서 사라. 이렇게. 매도 시그널 4가지. 요때 팔아라. 요때 팔아라. 다 음봉이죠. 음봉입니다. 주가 바닥권에서 골든크로스 나면 매수하고 주가 고가권에서 데드크로스 나면 팔아라. 그런 얘기. 그래서 골든크로스 21선과 저는 61선을 보기 때문에 요 포인트고 데드크로스는 안 보이죠. 여기 보이죠? 이게 파는 시점이죠. 그래서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이 나오는 거죠.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 그런 식으로 막 나오겠죠. 여기도 보면 매수 타이밍이 여기 나왔고요. 그죠? 매도 타이밍은 안 보이네요. 그래서 고가권 말고요. 중간 말고 저점에서 발생하는 골든크로스 21선과 61선. 요때쯤 사는 거죠. 요날. 사서 쭉 들고 가겠다는 게 이제 하나의 매매 방식이었던 거죠. 옛날에. 왜 이때 안 하나요? 언제? 여기 5일선, 여기요? 21선, 61선이 정배열되는 시점 가려면서 지금 골든크로스 매수 보는 거잖아요. 네. 지금 골든크로스. 이거. 그것도 골든크로스 아니에요? 골든크로스 보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정배열, 역배열 볼 때 뭘 본다? 21, 61만 보잖아요. 저는. 네, 요것만 보잖아요. 네. 그건 저죠. 저는 그렇다고요. 네. 나머지는 타이밍이 너무 빨라서 그래요. 네, 타이밍 때문에. 너무 빈번하게 생기니까 5일선과 11선을 선택하면 너무 빈번하고 121선은 너무 느리고 그래서 21선과 61선만 선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다른 방식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이 5일선과 11선 데드크로스라는 이런 포인트를 이제 이 매도 타이밍으로 잡는데 그러면 10배 먹는 구간에서 좀 쉽지 않죠. 역배열. 이런 얘기들 다 했고요. 그래서 매도 타이밍까지 이제 얘기를 했고, 이런 얘기들 다 했으니까 이제 다 넘어갈게요.
뭐 어깨에서 판단하는 거네요. 예?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단. 저는 그 개념이에요. 예, 제가 생각하는 무릎과 제가 생각하는 어깨. 그러니까 스캘핑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생각하는 무릎과 제가 생각하는 어깨. 데이 트레이딩도 제가 생각하는 무릎과 제가 생각하는 어깨. 그리고 스윙도 제가 생각하는 무릎 포인트와 제가 생각하는 어깨 포인트. 다 다르죠. 포인트가 그래서 종목별로, 구간별로 얘를 내가 단기를 때려야 되겠다. 얘를 내가 중기를 때려야 되겠다. 이런 포인트들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그물망 차트 설명을 할 건데요. 그물망 차트에서 배우고자 하는 거는 다른 거는 관심 없습니다. 저는 다른 거 뭐 이렇게 넓게 펴지고 오므라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고요. 급등 포인트만 봅니다. 급등 포인트만. 예. 위에 그물이 5개 미만으로 뭐 남아있는 포인트. 그 포인트만 관심 있어요. 이런 포인트죠. 이런 포인트. 위에서 5개 정도 남아있는 포인트. 이런 포인트라든지 이런 포인트라든지 이런 포인트라든지. 그래서 전 종목 다 마찬가지로 그물망 차트를 켰을 때 제가 관심 있어 하는 포인트는 요 정도 포인트라는 거죠. 요 정도 포인트. 이런 포인트들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제 관심사. 관심사는 저런 포인트들입니다. 그래서 역대 그래프를 다 보시면, 이렇게 역배열로 갔다가 정배열로 갈 때 그 올라오는 포인트가 있어요. 올라오는 포인트들에 관심이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런 포인트들에 다 관심을 갖는 거죠. 저는 위에 이렇게 5코부터 밑에 코 5코부터 벗어나기 전까지만 한 요 정도 분까지만 요만큼만 관심이 있어요. 왜? 날아갈 것 같아서. 그거는 다 시가 기준인가요? 이 봉이 이제 장중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중에 보는 거죠. 장중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이미 만들어진 거죠. 이미. 그래서 이날 살 수도 있고 이날 살 수도 있고 이날 살 수도 있고 이날 살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 대신 그물망 밑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아직은 못 벗어난 포인트에서 바로 사진 않아요. 이렇게 이미 날아갔다고 판단하고 자세합니다. 날아가기 전에 잡고 싶어가지고 보조지표 얘기 이제 이쪽도 이제 배우셨는데 MACD는 이렇게 산출이 되고 어떤 매매법이 있냐면 기준선을 가지고 매매하는 것과 시그널선을 활용해서 상향 돌파하면 골든크로스가 나면 매수하고 데드크로스가 나면 매도하는 기법이 있고 기준선을 이용해서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하는 게 있고 기준선을 하향 돌파하면 매도하는 기법이 있어요. 두 개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게 MACD의 본래 취지인 거죠. 근데 제가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MACD를 이용한 매수 타이밍을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을 한 거고요. 이쪽은 골든크로스와 상향 돌파, 골든크로스와 상향 돌파, 상향 돌파 그런 시점들을 이제 뽑아낸 거고요. 데드크로스와 하향 돌파, 데드크로스와 하향 돌파가 매도 시점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게 MACD입니다. 저희가 보는 거는 구간만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우상향하냐, MACD가 또는 MACD 시그널이 우상향하냐 아니면 우하향하냐 그것만 중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MACD가 우상향이면 그러니까 얘 가지고 매매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골든크로스나 뭐 데드크로스나 이런 거 가지고 매매하고 싶진 않고 여기서부터 사기 시작하겠다. 그래서 내가 사는 시점은 여기까지만 사겠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버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사겠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요 구간은 버리는 거죠. 하향하는 구간은 그러니까 절대 매수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매수 타이밍으로 잡는 거죠.
예, 여기는 우하향하잖아. 시그널 때문에 그래요. 시그널이 우상향해서. 예, 그래서 이 두 개 조건식이 오화 조건식이거든요. 그래서 우상향하는 구간만 뽑아내는 거죠. 저희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구간, 그 구간에서만 사겠다. 왜? 얘는 추세지표이기 때문에 추세지표거든요. MACD는. 그러면 추세지표에 맞게 내가 우상향 첫 포인트나 두 번째 포인트 정도에서만 잡겠다. 저 꼭대기 말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르는 추세에 있으니까 이 추세가 꺾이면 팔아야지. 그런 생각인 거죠. 스토캐스틱 가지고 매수하는 날을 잡겠다는 겁니다. 저희는. 오늘 살지 말지 결정은 스토캐스틱 슬로우 가지고 하는데 보시면 이 스토캐스틱은 이제 과매수, 과매도 영역을 이용한 매매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과매도권 20, 과매수권 80을 잡고 이 상향 돌파와 하향 돌파로 매수 매도를 때리는 기법이 있어요. 또는 %K와 %D를 이용한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죠. 네, 그거를 이용한 기법이 있고 이거를 과매수권과 과매도권을 섞어서 쓰는 매매 기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매수권에서 발생하는 골든크로스, 이 사이에 발생하는 골든크로스를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과매도권에서 발생하는 매도 시그널, 요금에서만 매도하고. 예, 이해되죠? 그게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예. 근데 저는 모든 골든크로스, 모든 골든크로스를 다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급등해서 막 올라가는 패턴이 있으면 스토캐스틱을 살짝 열을게요. 열어서 봤을 때 어디가 그럴까요? 요 정도 보면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요런 데를 보시면, 여기서 이제 골든크로스를 요날 보냈거든요? 요날도 골든크로스를 보냈고, 이 골든크로스를 보낸 게 보면, 이때도 보내고, 이때도 보냈잖아요? 네. 예제로서 요거는 적합하지가 않네. 이쪽 예제가 차라리 나아 보이네요. 그죠? 이렇게. 이 밑에서는 샀으면 이제 여기서 사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쪽에서도 살 수 있는 거고, 여기서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기간 대비, 승률을 봤을 때는, 요 밑에 있는 것보다는 요 위에 있는 게 오히려 더 빨리 날아가거든요. 이렇게. 네. 이해되셨어요? 네. 이쪽도 보시면, 여기서 이제 골든크로스를 냈어요. 그죠? 네. 그럼 여기서부터 기다려야죠. 이만큼을. 그죠? 근데, 요날 사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저는. 그죠? 50이 넘어갔거든요. 지금. 시그널을 보낸 게. 그래서 저는 이제 매수 타이밍을 볼 때, 골든크로스를 다 봐요. 다 봅니다. 이 과매도권에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요 타이밍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간 대비, 승률을 봤을 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매수 타이밍, 이 스토캐스틱 왜 533을 쓰세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제가 533 살짝 보여드렸었나요? 네. 533과 12.5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제가 지표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바꿔서 보여드리면 되니까 얘가 더 느리니까 그래요. 그죠? 네. 얘가 이제 느리죠. 얘가 더 빠르고 얘가.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봉쇄개 매매법 그거에 적합한 지표는 얘죠. 그죠? 얘가 이제 바로 요날을 바로 알려주거든요. 바로 잡아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왜 그런 봉쇄개 매매법이 나왔냐?
신기하게 어떻게 그걸 찾았냐? 막 이런 걸 묻는 분들이 계세요. 경험치죠. 그거는. 예, 경험치. 그냥 통계치죠. 주식을 막 하다 보니까 그게 보인 거죠. 어느 날. 저도 꿈속에서 봤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스토캐스틱입니다. 그래서 매수하는 날을 결정하는 거지, 매도하는 날을 결정하는 게 그럼 스토캐스틱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매도하는 날은 따로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 뭐. 근데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죠? 예, 룰을 정확하게 알면,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큰형님 얘기를 매일 해요. 그죠? 큰형님. 우리 큰형님 어디 가셨나? 이렇게 찾아보면 항상 있죠. 여기. 우리 큰형님. 예, 둘째 형님. 그 다음에 셋째 형님. 넷째 형님. 그리고 나. 해서 독수리 오형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독수리 오형제가 이쪽 보조지표 쪽에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 슈퍼매기, 슈퍼개미, 그 다음에 나. 이렇게 기억을 하듯이 이쪽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보조지표 쪽에도 외국인에 해당되는 OBV라는 게 있다는 거죠. 외국인에 해당되는 OBV가 있다. 그래서 OBV를 보면 내가 급등 가능한 포인트가 찾아지더라. 그 급등 가능 포인트는 최소 3개월 이상의 매집.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 사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종목이 좀 작은, 시가총액이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 이상 매집돼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다 설명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왜 3개월 이상이고, 왜 6개월 이상이고, 왜 역대 최대 매집이 필요하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그런 포인트들이 날아가는 포인트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 OBV가 뭐다? 큰형님이라는 거예요. 큰형님. 추세가 둘째 형님이라는 거죠. 3개월 포인트 중에서도 우상향하는 그 포인트를 잡으라는 겁니다. 우상향하는 그 포인트. 그 날이, 그래서 언제 사라고 도대체, 그거는 스토캐스틱한테 물어보라고요.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자꾸 저한테 물어보시려고 하는데 저한테 묻지 마세요. 스토캐스틱 알려주니까.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죠. 양봉이면 사라고 했잖아요. 제가. 일단 사라고 시그널을 보냈으면 사면 되는 거예요. 리테스팅 사도 된다고 했잖아요. 과매도권이거든요 지금. 그잖아요. 여기도 리테스팅 또 나오고 여기도 이제 리테스팅이잖아요. 리테스팅으로 매수 시그널을 띄운 거잖아요. 리테스팅 딱 난 거거든요. 여기도 리테스팅 나오고. 지금 계속 리테스팅 띄우면서 지금 매수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근데 리테스팅이 뭔지 모르면 이제 좀 골치가 아픈 거고. 그냥 영어를 모르는 거죠. 그죠? 리테스팅이라는 단어를. 내려가다 이렇게 치고 이 %D를 하향 돌파를 안 하고 다시 올라가는 거를. 그걸 리테스팅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정의를 누가 내린 거야? 그럼 제가 내린 겁니다, 그냥. 그렇게 말하면 뭐. 근데 일반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주식하시는 분들은. 스토캐스틱 슬로우. 상향 돌파하거나 리테스팅 할 때 매수. 그 날짜를 딱 찍어주는 겁니다. 날짜와 시간을 같이 알려줘요. 시간을 어떻게 알려줘요? 분봉으로 바꿔보세요. 분봉으로 바꿔서 스토캐스틱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때 사라고 했고, 이때 사라고 했고, 이때 사라고 했고, 사라고 할 때 사라고 했는데 또 막 이런 데서 막 사고, 막 이런 데서 사고, 막 이렇게 막 내려가고 있는데 사고, 막 그건 네 맘대로 전법이잖아요. 나는 분명히 일본 기준으로 알려준다고 했지. 그냥 3분봉으로 키기만 하면은 다 보이잖아요. MACD가 우상향할 때 사라고 했으면 MACD가 우상향할 때 사라고 하면은 그때 사면 되는 거잖아요. 왜 하향할 때 사서 마음고생하냐는 거지. 우상향할 때 사면 되는데. 이해되셨어요? 네. 이거 후행성이잖아요. 후행성이라고 누가 그래요. 후행성이라고. 이미 나오잖아요. 이렇게 우상향이. 본인이 보기 싫은 거지. 이 수치를.
그죠? MACD 값이 이렇게 딱딱 찍혀서 나오는데 본인이 귀찮아서 안 보는 거죠. 수치가 다 찍혀서 나와요. 이 수치가. 이 값이 다 보고 싶은 위치에서. 자. 어휴, 일봉인데 3분봉에서도 해당이 되는 얘기예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매매법이에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늘리든 5분봉, 10분봉, 15분봉, 30분봉, 45분봉 다 마찬가지고요. 일봉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시점이 달라지잖아요. 당연히 달라지죠. 보는 차트가 달라져 버리는데 그래서 시점이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준을 하나로 탁 찍어버린 거죠. 3분봉 기준으로 하시죠. 이렇게. 1봉 기준으로 하시죠. 그래서 기준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매수하고 싶은 날 매도하는 타이밍은 3분봉 가지고 그냥 잡으시면 됩니다. MACD 우상향하고요. OBV가 우상향하면서 매집되고 있고요. 그런 포인트를 잘 잡으시면 된다는 거죠. 이격도 저희가 안 쓰니까 버리고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제가 또 안 보여드리면 섭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이격도에서 보여드린 적 있죠. 이런 식으로 자꾸 보세요. 디버전스 우리가 안 쓰니까 버린다고 했고, 그죠? 설명은 다 있는데 예제도 다 저희 거로 바꿔놓고 했는데 별도 설명은 안 드립니다. 앞에서 한 얘기를 한 번 더 하죠. 이렇게 실전 투자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원칙. 자신만의 투자 기법을 꼭 찾으셔야 돼요. 손해를 보시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전반적인 오버뷰를 하는 포인트가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거를 활용해서 저희가 매매법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잠시 후에 시그널 매수법 이해라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46페이지짜리인데 아마 설명을 할 때 예제가 좀 많이 들어가면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하면서 추가적으로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